오늘은 HLB그룹주를 분석한 후에 출향파가 1월 26일부터 실시간으로 대응했던 내역을 공개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출향파의 매매 타점을 직접 검증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난 주말 HLB는 1.48% 상승하며 3거래일 만에 반등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의 차트 모양은 비교적 단조롭지만 신약 승인 가능성에 대비하여 단기적으로 차트를 판단하기보다는 긴 안목으로 차트를 주시할 필요가 있는 중요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시적인 예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차트 분석의 세 가지 핵심 요소인 거래량과 파동과 추세를 이해하는 게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대부분 아시겠지만 출향파 채널명은 차트의 3요소인 추세와 거래량과 파동을 의미합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만 꼽으라면 단연코 거래량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거래량은 차트 분석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거래량을 필두로 추세와 파동을 통해서 HLB의 과거를 반추하고 미래를 가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이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은 이제 웬만한 투자자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을 이용한 페이크가 많아졌으며 이제는 단순히 거래량만으로 예후를 판단하는 것은 예전만큼 녹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거래량 원칙이 있는데 거래량 증감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일정한 패턴을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안내드리는 거래량이 언제 증가하는 게 좋고 언제 감소하는 게 좋은지만 잘 숙지하셔도 차트의 핵심 요소를 상당 부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출향파는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중위권의 가장 중요한 변곡점으로 58,300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출향파 방송을 꾸준히 시청하셨다면 아시겠지만 영상을 업로드할 때마다 58,300원은 거래량을 동반하지 않는다면 쉽게 돌파하기 어렵다는 말을 수차례 반복하였습니다. 1월 23일에는 사실상 신약허가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띄어가며 당시 기준 역대 18위 거래량으로 58,300원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길쭉한 윗꼬리를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구간에 물려있거나 차익을 실현하려는 잠정적인 매물 또한 그만큼 많았기 때문입니다. 매물을 소화하려면 우군도 필요하고 거래량도 필요하기 때문에 IR을 통해서 이미 공개된 내용을 마치 단독 기사인 양 둔갑시켜 상승 동력을 만들면서 물량 테스트까지 병행했다고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1월 26일에는 2021년 8월 30일 이후 최대이자 역대 6위에 해당되는 거래량으로 드디어 58,300원을 돌파하였습니다. 금일 방송 주제가 차트의 핵심 3요소이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거래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58,300원을 돌파하기 위해 2021년 8월 30일 이후 최대 거래량인 1,600만 주가 터진 것은 강력한 상승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출향파가 지난해 12월 19일부터 58,300원이 중위권의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수차례 강조드린 이유를 역대급 거래량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변곡점은 역시나 지속적으로 강조드렸던 69,900원과 73,640원 사이에 형성된 갭저항 구간이며 1월 29일에는 해당 구간의 매물을 소화하기 위해서 HLB 역사상 7번째로 높은 거래량이 터지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아주 강하고 중요한 저항 구간에서는 어김없이 거래량을 동반하게 되며 중요 구간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지게 되면 세력의 전략과 상승 의지가 어렵지 않게 파악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초보 투자자들은 의문이 하나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2019년 10월 24일 장대음봉의 저항력이 아직도 막강하기는 하지만 중첩된 저항력이자 가장 강력한 갭 저항을 소멸시켰기 때문에 1월 26일이나 1월 29일에 준하는 거래량으로 돌파 시도를 한다면 충분히 역사적 신고가를 뚫을 수 있음에도 HLB는 최근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해당 구간에서 조정받는 것을 특별히 분석하려는 것은 불필요한 시간 낭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돌파를 하고 말고는 세력의 의지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를 예측하는 데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기보다는 조정받을 때 거래량이 어떠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차트를 제대로 이해하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항 구간을 돌파할 때 급증했던 거래량이 조정 구간에서는 급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력한 저항 구간을 돌파할 때는 거래량이 터져야 돌파 의지와 매수세를 나타내는 것이며 조정받을 때는 당연히 거래량이 감소해야 매도세가 약하다는 것을 방증하기 때문에 거래량만 놓고 본다면 정상적인 돌파 이후에 건강한 조정 구간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상승 모멘텀이 없을 때는 거래량을 감소시키며 장기적으로 차익 실현 물량을 개미들에게 떠넘기는 경우도 있지만 HLB는 초유의 FDA 항암 신약 승인 여부가 임박했기 때문에 이러한 시도가 있을 가능성은 만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을 받으면서 자잘한 파동을 만드는 것은 그다지 좋은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이 깊은 것은 크게 문제가 없지만 반등할 때는 잔파동을 만들지 않고 반등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파동은 단기적인 상승 의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차트를 분석할 때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거래량처럼 이를 간단하게 언급하는 것은 시간 관계상 쉽지 않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부분만 잘 숙지하셔도 단기 예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출량파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신뢰하지 않으며 통계적으로도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는 일정 기간 동안 주가의 방향을 의미하며 장기 추세와 단기 추세로 구분하여 파동과 함께 추세를 살펴보는 것은 역시나 차트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봉 차트를 보면 초장기적으로 우상향 추세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지만 HLB는 장기 추세가 형성되지 못한 채 등락을 거듭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HLB가 가남 1차 신약 승인을 받게 된다면 출량파가 강조드렸던 27,800원의 지지 기반을 바탕으로 11월 6일 길고 길었던 바닥 박스권을 뚫어낸 양봉은 HLB의 장기 우상향 추세의 시발점이 되는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출량파의 채널명이자 주식의 3대 요소인 추세와 거래량과 파동을 살펴보았는데 그 어느 때보다 추세와 거래량과 파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이 동향이 발생한다면 차트의 3요소인 출량파를 자주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16일 장전 코멘트에서는 66,000원의 지지력을 강조드렸는데 해당 부근에서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출량파 장전 코멘트는 출량파 구독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며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직전에 업로드했던 2월 13일 방송에서는 HLB가 조정받을 때 기관 매물이 영향을 끼쳤으며 기관 매물은 금융투자가 주도했고 금융투자는 어차피 단타 거래를 주로 하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4일과 15일에 나왔던 조정 구간에서도 금융투자가 매도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역시나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이며 단타 매도 물량이 상당 부분 출회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권 종목의 등락률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HLB의 반등세가 그리 작아 보이지만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는 저 PBR 종목이 다수 포함된 증권 금융 섹터가 하루하루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제약바이오 섹터는 0.47% 상승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코스닥 제약바이오는 0.63% 상승하며 지수 약세에도 나름 선방하며 마감하였습니다. 코스피는 역시나 개인들이 매수할 때 떨어지고 매도할 때 상승하는 엇박자 패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19거래일 동안 외국인은 8조 3천억 원을 순매수한 반면 개인들은 무려 9조 5천억을 순매도하며 완전히 상반된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전 방송에서 개미발 바닥 신호를 말씀드렸는데 수급만 놓고 본다면 분할 매수로 지수 상승에 베팅하기 좋은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HLB와 지수업종 차트를 비교해보면 이격이 조금 좁혀지는 모습인데 급격히 상승했기 때문에 잠시 기간 조정을 거치며 숨고르기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HLB와 그룹주를 비교해보면 최근 급격한 상승 이후 그룹주 전체에서 기간 조정이 나왔다는 것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주식이 조정받을 때마다 매번 걱정하고 우려한다면 주식으로 얻는 이득보다 건강을 해쳐 잃는 손실이 더 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멘탈 관리는 수익률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투자자의 건강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HLB의 수급을 살펴보면 기관과 개인의 매물을 외국인이 받아준 모습입니다. 최근 조정 국면에서 개인들의 매수세가 증가하고 있는데 전에 수치로 공개해드렸던 개인들의 중위권 매도 물량이 고점에서 추격 매수했다가 낭패를 본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2월 14일 기준 공매도 잔고는 433만 주로 조금 상승했지만 추세적으로는 조금씩 감소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야심차게 준비했던 날조 찌라시의 약발이 단 하루도 못 갔기 때문에 627이나 216급의 조작 날조도 불가능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미리 준비한 자와 무방비 상태로 날조 찌라시에 당하는 것은 같은 입장이 되지 않을 것이기에 언제나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의연한 멘탈이 필요할 것입니다. HLB생명과학은 출량파 저항 라인인 16,000원을 돌파하기도 했지만 최근 급격하게 조정받는 모습입니다. 다만 그룹주 전체에서 조정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을 특별히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이며 오히려 깊은 조정이 나온다면 마지막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멘탈이 필요할 것입니다. 차트 또한 전체 그룹주에서 초보자들도 쉽게 파악할 만큼 단순한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지 구간에서는 반발 매수세 또한 적지 않게 가세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13,200원은 쉽게 깨기 어려운 지지력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밀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며 만약 특별한 악재 없이 11,770원까지 조정을 보인다면 생명과학 차트 사상 한두 번 나올까 말까한 매수 찬스가 될 것입니다. HLB제약은 17,530원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해당 구간은 지지력이 강하기 때문에 매수 사인을 드렸는데 역시나 아래 꼬리를 남기며 반등이 나와주기도 하였습니다. 16,570원에는 기본적으로 지지력이 있으며 만약 특별한 악재 없이 15,690원까지 조정을 보인다면 역시나 HLB제약 차트 사상 한두 번 나올까 말까한 매수 찬스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구간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하지만 멘탈이 흔들려서 투매하는 물량이 넘쳐나기 때문에 급등 전에 상방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하락시키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늘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뉴턴이 언급했듯이 기본적으로 인간의 광기도 예측하기 어려운데 세력이 깊숙하게 개입된 바이오주의 단기 향방과 패턴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주 언급했듯이 사전에 다양한 플랜을 짜고 각 플랜마다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게 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HLB 테라퓨틱스는 6,800원의 강력한 지지력이 있으며 5,800원에는 보다 강한 지지력이 버티고 있으니 참고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HLB 글로벌은 추량파 저항 라인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 5,620원의 강한 지지력이 있으며 5,170원에는 역시나 글로벌 차트 사상 한두 번 나올까 말까한 역대급 지지력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해당 구간까지 조정을 보인다면 단기의 전화위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HLB 이노베이션 또한 추량파 저항 라인에서 조정받고 있으며 정석대로 3,445원에서는 정확하게 아랫꼬리를 남기는 모습입니다. 역시나 특별한 악재 없이 3,150원까지 하락한다면 이노베이션 차트에서 두 번 다시 보기 어려운 최저점이 될 확률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HLB 파나진 또한 추량파 저항 라인에서 조정받는 모습이며 4,285원과 4,337원에는 좁은 공간에 강한 지지력이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해당 구간을 밀어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역시나 단기 대응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로는 4,060원에도 아주 강한 지지력이 버티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LB 바이오스텝 또한 추량파 저항 라인에서 조정받는 모습이며 3,570원에서는 차트의 정석대로 지지력을 느끼는 모습입니다. 아래로는 3,300원의 강한 지지력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단기 대응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다음은 추량파가 실시간 대응을 한 이후 부분익절과 재매수를 했던 매매 타점입니다. 추량파는 타 유튜버 방송을 듣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운영진에게 전해 듣다 보면 분석이 어긋났음에도 이를 인정하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예측이나 분석이 맞았다는 것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자주 듣게 됩니다. 남의 일이라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주린이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좌시하고 있는 것은 주식 분석가의 한 사람으로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권장하지만 주식 분석가의 방송을 시청할 때는 추량파를 포함하여 해당 분석가의 과거 발언까지 검증해야 할 만큼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멘탈이 약해지거나 조급해지게 되면 누군가의 한마디에 자극받아 매수와 매도를 결정하게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조력했던 자가 허위나 날조를 일삼았던 주식 분석가라면 그 피해는 어디에도 하소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추량파가 실시간으로 대응했던 1월 26일부터 단기 고점에서 부분익절하고 단기 저점에서 재매수했던 내역을 차트에 표기한 것입니다. 차트만 봐도 대충 감이 오겠지만 굉장히 놀라운 매매 타점을 선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식 분석가한테 겸손을 찾는 분들이 있는데 주식 분석가는 신뢰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의 투자 성과를 공개할 때는 기계적으로 팩트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예측과 분석과 추천 성과가 잘못됐다고 해도 정직하고 용기 있게 그대로 공개해야 할 것이며 본인의 예측이나 투자 성과가 좋다면 굳이 감추거나 겸손할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 공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추량파의 단기 대응 매매 타점을 살펴본다면 추량파의 실체에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월 26일에는 당일 고점 부근인 64,000원에서 부분 익절을 완료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일봉의 최상단을 공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9일에는 당일 최저점을 공략하여 재매수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이런 놀라운 매매 타점이 이후에도 지속되는데 만약 이러한 매매 타점을 허위로 날조하여 회원을 유치했다면 추량파는 주식방송은 고사하고 법의 심판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본 방송은 추량파 멤버십 회원들도 시청하기 때문에 절대 거짓이 없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1월 30일에는 당일 최상단에서 또다시 부분 익절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9,900원과 72,200원 사이에서 익절되었는데 부분 익절과 저점 재매수로 추가 투자 없이 보유 비중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1월 31일에는 최저점 구간인 66,500원에서 재매수하였으며 최고점 부근에서는 부분 익절하며 너무나 정교한 매매 타점을 또다시 선보였습니다. 참고로 동그라미 부분은 익절과 재매수를 표기한 구간인데 이틀간에 걸쳐서 해당 구간에서 고점 부분 익절과 저점 재매수로 공략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월 2일과 2월 5일은 좀 더 놀라운 대응이라고 자평할 수 있는데 상승 가능성을 보고 부분익절가를 높게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단기 대응의 특성상 소소한 물량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일봉의 상단에서 익절했다고 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겠지만 2월 6일과 7일까지 주가가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주 중요한 선택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2월 6일에는 일봉의 최상단인 73,600원에서 부분익절을 완료하였으며 2월 7일에는 역시나 당일 최고점 부근인 77,600원에서 부분익절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월 8일에는 고점에서 익절한 물량을 73,600원에 소량 재매수하였으며 71,100원은 간발의 차이로 아쉽게 매수되지는 않았습니다. 2월 13일에는 73,400원에서 소량 재매수를 하였으며 당일 최저점인 7만원과 71,000원 사이에서는 보다 많은 물량을 재매수하며 역시나 익절 물량을 저점 재매수하여 추가 투자 없이 보유 비중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날부터는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분과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분들의 성향을 고려하여 매매 성향별로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였는데 보수적인 투자 성향이 있는 분들은 최고점 부근인 74,500원에서 부분익절했기 때문에 굉장히 완벽한 매매 타점을 선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월 14일에는 주가 하락 가능성을 예측하고 재매수 구간을 하향 조정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2월 15일에는 적극 성향 매수 타점으로 67,300원을 제시하였는데 역시나 최저점을 정확하게 포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월 16일에는 최저점 부근인 66,500원에서 정교하게 재매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량파가 멤버십 회원들에게 실시간으로 대응했던 전체 매매 내역을 공개하였습니다. 혼자 대응하다 보면 멘탈이 약해지거나 조급해져서 폭락할 때 저점에서 패닉세를 보이고 고점에서는 포모 현상으로 추격 매수하다 조정 시 실망 매도를 하는 이른바 엇박자 투자가 많아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만큼 신약 승인이 날 때까지만이라도 출량파 멤버십에 함께 하시는 것은 결코 나쁜 선택은 아닐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출량파 채널에 도움이 되겠지만 어용방송에 현혹되거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크게 작용하여 드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2023년부터 공개 방송을 통해서 주요 변곡점을 예측했던 내용을 정리한 방송입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실시간 대응만큼이나 굉장히 놀라운 매매 타점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출량파가 2023년 공개적으로 추천했던 모든 종목의 매매 현황을 기록한 파일입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놀라운 수익률을 선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파일을 추천했던 영상은 출량파 채널에 모두 업로드되어 있으며 조금의 허위도 없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HLB에서 익절로 엑시트하게 되더라도 고물가 시대의 은행이자는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결국 또 다른 종목에 투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믿을 만한 조력자와 함께 하시는 것이 꾸준하게 투자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